이솝 이야기로 잠이 솔솔, 지혜도 솔솔. 한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잠자리 이솝 동화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솝 이야기는 전 세계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지요. 널 들어도 재밌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편을 이어서 들려주고 싶어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또롱 똥똥 똥똥. 개미와 배짱이.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햇볕 아래 있으면은 아주 무덥죠. 나무 그늘에 들었으면 기분 좋게 시원했어요. 배짱이, 귀뚜라미 그리고 많은 풀벌레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어막회도 열고 낮잠도 즐기며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개미만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배짱이가 말했지요. 개미야, 이렇게 더운 날 뭘 그렇게 힘들게 나르고 있니? 이리 들어와, 좀 쉬어. 그 말에 개미는 아니야, 모처럼 먹이를 찾은 거니까 집에 날라다 둬야겠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더운데? 넌 조금 바보 아냐? 바보라도 좋아. 먹이가 많이 있을 때 겨울 준비를 해둬야 되겠어요. 뭐? 겨울 준비라고? 하하, 정말 성미도 급하네. 놀 때 놀아야지. 손해를 안 보지, 이 바보. 배짱이는 잔뜩 비웃듯이 말하고는 다시 놀기에 바빴어요.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어요. 바람이 휘바람 소리를 내면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훑고 지나갔어요. 개미들은 따뜻한 방에 둘러앉아 여름 동안 모아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이렇게 추운 날 누가 찾아왔을까? 개미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여름에 그토록 신나게 놀던 배짱이가 서 있었어요. 배짱이는 너무도 바싹 말라 있었지요. 배짱이는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 소리로 말했어요. 개미님, 부탁이에요. 아무거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요, 주기는 줄게요. 그런데 여름에 내게 한 말 기억하고 있어요? 개미의 말에 배짱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개미가 좋아요? 배짱이가 좋아요? 개미처럼 부지런하면은 이렇게 겨울날에도 걱정 없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또롱 똥똥 똥똥. 금도끼와 은도끼. 나무가 빽빽한 숲속에 호수가 있었어요. 이 호숫가에서 한 나무꾼이 나무를 자르고 있었죠. 용차 용차.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찍었어요. 도끼질 소리가 고요한 숲속을 쫑쫑 울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잘못하여 도끼를 호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이쿠!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호수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호수는 너무나 깊어서 도끼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무꾼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 도끼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지? 나무꾼은 걱정이 되어 호숫가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호수에 잔잔한 물살이 일었어요. 나무꾼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눈을 크게 뜨고 있으려니까 물살이 점점 거세지더니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쑥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놀라서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하였어요. 자네는 무엇을 그리 슬퍼하는가? 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예, 저는 실수로 제 도끼를 이 호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군. 그렇다면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다시 호수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뒤에 다시 호수 위로 불쑥 솟아올랐어요. 자네가 떨어뜨린 도끼가 이것인가? 할아버지가 도끼를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나무꾼은 도끼를 다시 찾는 줄 알고 무척 기뻤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으로 만든 도끼였어요.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게 훌륭한 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은 금방 풀이 죽어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시 호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러면 이것인가? 하며 이번에는 은도끼를 내보였어요. 아니요. 제 도끼는 그런 훌륭한 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은 그만 실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거무죽죽한 쇠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예, 바로 그것이 제 것입니다. 나무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군. 정직한 자네에게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상으로 주겠네. 정직한 나무꾼은 그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이 들었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도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도끼를 둘러매고 호숫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쿵쿵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채 하다가 일부러 호수 속으로 도끼를 빠뜨렸어요. 어이구, 이를 어쩌나? 아이고. 욕심쟁이가 억지로 눈물을 짜고 있자니 과연 호수 속에서 수염이 하얗게 늘어진 인자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이고, 예,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도끼를 이 속에 빠뜨려지 뭡니까? 그 도끼가 없으면 이제 밥벌이도 못합니다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군. 잠시 기다려보게. 할아버지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게 바로 자네의 도끼인가? 할아버지가 물 위로 떠올라 쇠도끼를 내보이며 물었어요.
이야기가 다르잖아. 어떻게 하지? 어서 말해보게. 이것이 자네의 도끼인가? 할아버지가 다시 묻자 나무꾼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게. 할아버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금도끼를 들고 나갔어요. 그럼 이것인가? 욕심쟁이는 얼른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에요. 제 것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인자한 얼굴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변하더니 이런 거짓말쟁이! 하고 호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 욕심쟁이 나무꾼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도끼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되는 거죠. 또롱 똥똥 똥똥. 소금을 나르는 당나귀. 당나귀가 등에 소금을 잔뜩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짐은 무겁고 날씨는 덥고 아휴 힘들어라.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당나귀는 이궁리 저궁리 어떻게든 편해질 방법을 생각하며 걷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건너게 되었지요. 아휴, 발에 물을 좀 담그니 시원하군. 내를 반쯤 건널 때 당나귀는 잘못하여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속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큰일 났네. 당나귀는 얼른 일어서려고 했지만 쉽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몇 번씩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동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벌떡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몸이 너무나 가뿐해졌어요. 웬일이지? 알고 보니 소금이 물에 녹아 버렸기 때문이었죠. 주인은 울상을 지었어요. 그러나 당나귀는 소금이야 녹든 말든 짐이 가벼워진 것이 무척 기뻤어요. 그러나 주인은 새 소금을 다시 실어와 주문한 집에 갖다 주어야만 했어요.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당나귀의 등에 소금을 새로 실었어요.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비틀거리면서 다시 냇물 앞까지 왔어요. 당나귀는 이번에는 냇물 속에 들어서자 일부러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금은 또 다 녹아버리고 말았지요. 주인도 이번에는 당나귀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눈치챘어요. 이 녀석이 꾀를 피우는구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지. 주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솜짐을 가득 당나귀의 등에 실었어요. 다시 냇가에 이르자 당나귀는 또 일부러 물속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는 넉장을 피우면서 천천히 일어나려 했어요. 솜은 물에 흠뻑 젖었지요. 물에 젖은 솜, 그것은 어떤 짐보다도 무거웠어요. 당나귀는 채찍을 맞아가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또롱 똥똥 똥똥. 양치는 소년. 양을 지키는 소년이 있었어요. 날마다 양을 몰아서 풀밭으로 가쓰는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소년의 일이었어요.
소녀는 말 상대도 없이 매일같이 양들을 지키는 일에 실정이 났어요.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소녀는 풀밭에 벌렁 돌아누워 장난칠 궁리를 했어요. 하하, 됐다. 재밌는 일이 생각났어. 소녀는 벌떡 일어나며 손뼉을 치고 웃었어요. 그리고는 곧 늑대가 나왔다! 늑대가 나왔어요! 하고 외치면서 마을을 향해 달려갔어요. 뭐야? 이거 야단났군. 어서 가봅시다. 어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언덕으로 달려왔어요. 어딨니? 늑대가 어딨어? 늑대는 없고 양들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요. 아니, 얘 어떻게 된 거야? 늑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는 이렇게 얼렁뚱땅 말을 얼버무렸어요. 소녀는 자기의 말에 어른들이 놀라서 허둥지둥 달려오자 무척 신이 났어요. 하하, 정말 재미난 장난이었어. 그 후에도 소녀는 심심할 때마다 같은 장난을 2번, 3번 연거푸했어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때마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지요. 그렇지만 소년에게 속은 것을 알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막 덮치려고 했어요. 소녀는 깜짝 놀라 있는 힘을 다해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마을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쟤가 또 그러네. 보나마나 저 녀석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안 속아. 어른들은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어요. 소녀는 그만 울상을 지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늑대는 양떼 속에 뛰어들어가 양들을 마구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심심해서 어른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죠. 또롱 똥똥 똥똥. 사자와 모기. 어느 날 모기가 사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너를 동물의 왕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가 조금도 무섭지 않아. 사자의 힘? 그까짓 것 뭐가 대단한 거니? 모두들 사자가 세다 하지만 발톱으로 핥히거나 입으로 물어뜯기 때문이지 정말로 센 것 아니야. 너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세다는 걸 알아야 돼. 사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모기들은 더 떠들어 댔어요. 어때? 알아들었어? 아직도 모르겠다면 우리와 내기를 한번 해볼까? 사자는 그래도 모기가 귀찮은 듯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모기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걸 보니 우리들이 무서워졌나 봐.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을 무시하거나 하고 수근거렸어요. 그렇다면 좋아. 우리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지. 모기는 곧 웽 나팔을 불어 더 많은 동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모기떼가 새까맣게 모여들었어요. 자, 공격! 모기들은 사자의 얼굴, 입,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온몸을 물어뜯고
독침을 찔렀어요. 사자는 따갑고 가려워서 얼굴을 비비고 땅바닥에 뒹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졌어. 마침내 사자는 항복해 버리고 말았어요. 어때? 모기들은 역시 자기들이 사자보다도 힘이 세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뽐내면서 사자를 놓아주었지요. 그런데 신이 나서 날아가던 모기들은 나뭇가지 사이에 처진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어요. 빠져나가려고 몸을 뒤틀면 뒤틀수록 거미줄은 오히려 온몸을 칭칭 감았어요. 이제는 꼼짝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무섭게 눈을 부릅뜬 거미가 다가왔어요. 모기는 그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나운 짐승들의 왕자에게 이긴 내가 이런 조그만 거미에게 치다니 억울하구나. 억울해. 또롱 똥똥 똥똥. 가을인데도 가끔 모기에 물린 적 있어요? 물리면 무척 가렵지요? 사자도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우리 친구들 입을 잘 덮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그렇게 잠자요. 또롱 똥똥 똥똥. 이솝 이야기 재밌었어요? 이솝 아저씨는 아주 옛날 사람이지요. 원래는 아이소포스라고 불리는 그리스 사람이었었어요. 오늘날까지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솝 아저씨처럼 멋진 이야기를 또 지어서 다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고 그런 앞날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밤에도 고운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할머니랑은 다음 얘기로 또 만나요. 안녕.